어릴 때 보면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 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은 이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평생 동안 회사만 다닐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이 영상을 끄고 나가주시면 되시겠고,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종이군이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평생 동안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최대한 오랫동안 직장에서 별탈 없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착착착 올라가는 삶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던 부모님들은 우리들한테 회사에서 별탈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왔어요.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한테 가르친 사회생활이란 게 뭐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남 비 맞추고 똥구멍 빨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어렸을 때 보면 선배나 어른들한테 알랑방구 끼고 연장자 우대라고 해서 엄청 띄워주고 이런 거 보면 야,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용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 지 할 말 다 하고 고집 세고 선배고 어른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사회생활 진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꿀밤 한 대씩 때렸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애들은 당연히 남 비 맞추고 자기 생각은 숨기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실력보다는 남 비 맞춰주고 자신을 숨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 실제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실력은 있지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일만 주구장창하고 승진도 못하는 반면에 실력은 없어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일은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승진하고 월급 착착 올라가면서 문제없이 몇십 년을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현실을 직시해보죠. 사회생활 잘 하려고 남 비 맞춰주고 자신을 숨겨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40, 50대 형님, 누나들, 삼촌, 이모님들 지금 어때요? 거의 보통은 회사 퇴직금에 은행 대출 좀 얹어서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하겠죠? 이제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사회라는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함이 필요해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결국에는 실력 있는 강력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다음 목차에서는 실력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4가지 순서로 이야기해 볼게요. 실력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4가지 단계.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도 직장 안에서와 밖에서가 달라요. 직장 안에서는 사내 정치나 직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직장 밖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실력 그리고 강력함이 필요해요. 여기서 강력함이라는 건 이 완력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따랐을 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강력한 우두머리라고 해요. 지금부터 강력한 우두머리가 되는 4가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순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죠. 1단계 기본기 배우기. 기술을 배우라고 했다고 아무 기술이나 배우면 안 되고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는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이군 채널을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미래에 관련된 책들 몇 권만 읽어보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스킬을 고르든 상관없고 꼭 하나만 고를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스킬에 관심을 가질수록 좋아요.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니까요. 또 한 가지 기술만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IT 기술, 주식, 부동산 뭐든 상관없어요. 인터넷 강의를 봐도 되고 책 몇 권만 봐도 기본기 정도는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거예요. 2단계, 서브 프로젝트 팀 참여하기.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분야든 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 겸 부업 겸 서브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보세요. 가볍게는 창업 대회 같은 것도 있고요. 부동산 모임, 투자 모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공부만 하는 모임 말고 실제 필드에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업 대회라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누구는 앱 디자인을 하고 누구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누구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팀을 찾는 거죠. 또 부동산이나 투자 같은 것들도 혼자서 자료를 찾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해서 자료를 찾고 분석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알짜배기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요. 3단계, 서브 프로젝트 팀 리더 되기. 서브 프로젝트 팀에서 팀원으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팀을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분명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3단계에서는 팀 조합과 자신의 리더십을 반복적으로 실험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서브 프로젝트니까 실패하거나 엎어져도 내 인생에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되는 필드에서 최대한 많이 실험을 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해요. 4단계,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진행하기. 3단계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다면 실력이든 용병술이든 꽤 성장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좀 만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계약을 따봐도 되고 팀을 꾸려서 뭔가를 해보셔도 되고 작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계약이나 큰 사업부터 하지 마시고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을 규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실력 있는 강력한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보통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4단계로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오늘 이야기 드렸던 단계별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